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이 5단원하고 7단원 문제 내준 거 있죠? 오늘은 5단원 문제 할 거예요. 5단원 형성평가 문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단원 형성평가 문제 빨리 좀 일시정지 눌러놓고 찾은 다음에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5단원 다 찾았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은 어떤 세포 소기관에 대한 것이다. 내용 읽어보니까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 나왔네요. 그럼 우리 답 알 수 있겠죠? 예.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이죠, 리보솜. 여러분들 그 세포 소기관들 정리해 놔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그린 가와 나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엽록체, 핵과 엽록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왔나요? 자, 그럼 이제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A가 핵이고, B가 엽록체죠. B가 엽록체. A가 핵이고, B가 엽록체예요. 자, 그럼 엽록체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은 식물세포란 얘기네요. 자, 이제 내용 한번 봅시다. 1번, 가는 식물세포이다. 가는 이쪽에 엽록체가 있으니까 나가 식물세포죠. 그러니까 틀렸고. 나는 원핵세포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원핵세포는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정확하게 원핵세포에 대해서 중학교 때 언급을 하진 않아요. 원핵세포들은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핵막이 보이죠? 핵막이 보이는 걸 봐서는 얘는 원핵세포가 아니에요. 3번, A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B에서 일어납니다. 4번, B는 동물세포에서 관찰된다. 동물세포에서 관찰되는 건 A죠. 가죠, 가. A예요. 자, 5번, A와 B는 모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정리할 때 했어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들. 뭐 엽록체,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핵 이런 것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세포막 하면은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질의 요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그래서 친수성, 이 세포 안팎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을 할 때 어떻게 배열하냐면은 친수성이 머리 부분이 세포 안팎을 향한다. 이렇게 우리 설명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합시다. 1번 A는 인지질이다. A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자, 2번 A의 친수성 부분은 이중층에서 안쪽으로 배열된다. A의 친수성 부분은 인지질에서 지금 여기 바깥쪽으로 배열되고 있죠? 이 친수성 부분이. 여기 틀린 것 같네요. 3번 B는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B는 단백질이죠? B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어디서 합성하나요? 우리 1번 문제에서 봤죠? 리보솜에서 합성하죠. 맞습니다. 4번 B는 물질 수성에 관여한다.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우리 세포망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배웠죠? 당연히 물질 수성에 관여합니다. 5번 B는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B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지죠. 결합 과정도 우리 잠깐 공부했었습니다. 자, 물로 둘러싸인 세포 안팎의 환경에서 세포막은 인지질의 친수성 부분이 세포막의 양쪽 바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양쪽 바깥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리됐겠죠? 넘어갈게요. 4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정도가 다른 세포막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는데 정답은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우리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은 우리 세포막을 투과하는 방법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투과하는 방법이 있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우리 배울 때 지용성 물질, 크기가 작은 물질은 주로 어디를 통한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하고 크기가 큰 물질 또는 이온을 띠는 물질, 전하를 띠는 물질 이런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 보면은 지용성 바이타민,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했었고 그다음 비교적 큰 거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 큰 분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온 등은 우리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는데, 이게 투과하는 게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4번까지 정리 좀 잘 해놓고, 지금 선생님이 좀 빨리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듣기 지루할까봐 빨리빨리 하는데, 여러분들은 필기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일시정지 누르고 체크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림가는 양파 세포를 용액 A에 넣기 전에 상태를, 나는 용액 A에 넣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봤는데, 지금 양파에, 그렇죠, 세포질이 이렇게 지금 쭈그러들어 있네요.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지금 얘가 쭈그러들었다는 얘기는 물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쪽 바깥, 세포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확산 말고 삼투 배웠었죠. 삼투가 일어날 때, 그렇죠. 상투가 일어날 때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쪽이 저농도고 이쪽이 고농도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A는 세포암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 용액 A는 세포암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죠. 고농도예요, 고농도. 틀렸네요. 2번 양파 세포막을 통한 삼투가 일어났다. 삼투 우리 정리해야 되겠죠. 삼투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 우리 삼투라 그랬어요.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가해 세포를 증류수에 넣으면 세포가 터진다. 증류수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류수에 넣으면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식물 세포인 경우에는 세포 벽이 있어서, 식물 세포는 세포의 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물 세포는 터질 수 있어요. 용혈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4번 나에서 세포 안과 밖으로 물 분자의 이동이 없다. 물 분자는 안 밖으로 다 있죠. 근데 나는 빠져나오는 물이 더 많은 거죠. 5번 나에서 세포질의 부피가 줄어 세포벽과 세포막의 분리가 되었다. 세포질의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5번이 되겠네요. 3투 잘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자, 6번, 7번 문제 봅시다. 자, 표는 가, 나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둘 다 어떤 거에 이동하는 거예요? 확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해됐죠? 가던 나던 전부 다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과하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했다는 걸 보고.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산소 기체는 가에 해당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막단백질을 사용한 게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럼 막단백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분자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소 기체는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 해당되겠죠. 2번 가의 이동에 에너지가 사용된다. 우리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과서 문제 풀 때 설명했습니다. 3번 나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않는다. 나는 막단백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확산에 의해 이동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5번 이동 속도는 농도차가 작을수록 빠르다. 농도차가 커야 빠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나에 해당하는 물질 예를 한 가지 쓰셔야했는데 나에 해당하는 예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하고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 우리 분자 크기 작은 거 하나 쓰면 되겠죠.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세포막에 의한 물질의 이동 정리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봅니다. 그림은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아이고, 실수로 선생님 답을 먼저 발표했네요.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먼저 그림부터 설명할게요. 자, 위에가 고분자, 밑에가 저분자죠.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작은 것들이 모여야 되겠죠. 모여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동화 과정이라고 그랬죠.
얘는 그 다음에 이쪽 그림 보니까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졌네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물로 쪼개졌어요. 요거는 헤어지는 거니까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동화작용할 때는 이렇게 오는 건 이화작용이 되겠어요. 동화작용할 때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작은 것들이 모이려면 외부에서 에너지 흡수해야 되고 큰 것이 쪼개지면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가와나 과정에서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우리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물질대사는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겁니다. 이화작용이든 동화작용이든 모든 것들이 다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그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2번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 이게 에너지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하죠.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흡수,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방출하잖아요. 틀린 내용이죠. 3번 가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이다. 가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이화작용이죠. 나는 반대적이니까 동화작용이고 5번 물질대사는 생명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이다 했는데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물질대사가 아니죠. 물질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8번의 물질대사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사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현상 중 물질대사에 해당하는 거.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물질대사예요. 자, 소장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 이건 물질대사죠. 자,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한다. 이거는 산소가 농도가 작은 데서 농도가 큰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물질대사 잠깐 보면은 물질대사는 화학작용이죠. 화학작용.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다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이동하는 건 확산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서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농도 차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디귿.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된다. 포도당이 합성된다. 소장에서 단백질이 소화된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는 거는 역시 작은 포도당에서 큰 글리코겐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소의 이동 이런 것들은 우리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물질대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풀 때 설명을 했어요. 자, 물질대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입니다. 화학작용. 그리고 물질대사에는 쪼개지는 걸 이화작용, 합쳐지는 걸 동화작용. 그 다음에 물질대사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를 한다. 그 다음 그 효소는 단백질이다. 많이 했죠. 자, 우리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0번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기억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거 화학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죠.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맞습니다. 니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에너지 장벽에 비유할 수 있다. 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 장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그림에는 어떻게 나타냈냐면은 이렇게 나와서 요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라 그랬죠. 디귿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효소의 육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건 아니죠. 효소의 역할이 뭔가요? 요 활성화 에너지의 단계를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기형은 이응이 되고 우리 정리하자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요거 우리 수행평가로도 봤었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체 촉매를 효소를 다 생체 촉매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 반드시 관여한다. 모든 물질 대사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3번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니죠. 좀 전에 설명했죠. 4번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정체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촉매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수행평가 때 촉매 역할은 그렇죠. 본인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주기 때문에 이 카탈라제 실험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카탈라제 실험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으면 다시 산소가 분리가 됐었죠. 자, 5번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다 효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12번 볼게요. 12번. 그림은 사람의 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가다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간은 알코올이 이산화탄소 물로 쪼개지는 거고, 나는 보니까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가 합쳐져서 요소가 되는 거고, 다는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산소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은 쪼개지니까 이화작용, 나는 합쳐지니까 동화작용, 다는 다시 쪼개지니까 이화작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간은 이화작용이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나는 동화작용이다. 큰 것,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됐으니까 동화작용 맞습니다. 자, 가다는 모두 물질 대사이다. 뭐 전부 다 화학 반응이잖아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대사가 맞습니다. 자, 다에서는 요소 합성 요소가 작용한다 했는데 다에서는 요소 합성 요소가 작용은 할까요? 우리 다에 작용하는 효소, 과산화수소를 물하고 산소로 분리할 때 사용하는 효소는 뭐죠? 카탈레이스죠. 카탈레이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알코올 분해 효소, 그 다음에 요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요소 합성 효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카탈레이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다는 틀린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알자면은 그러면 효소 하나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여러 개의 효소가 있는 이유는 뭐냐? 효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특정 반응에 하는 특정 효소만 작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겠죠, 여러분? 자, 5번 가다에는 모두 생체촉매가 관여한다. 생체촉매 즉 효소가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13번. 문제가 기네요. 5% 과산화수소가 100ml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풍선을 끼우면 고무풍선이 잘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이 고무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제 우리 과산화수소를 이제 분해를 하면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산소가 발생하죠. 이 산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풀어 오는 거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 잘 적어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키려면 제일 좋은 게 그렇죠. 우리 효소를 사용하면 되죠. 효소를. 자, 근데 우리가 배운 효소 뭐 있죠?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효소 카탈레이스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카탈레이스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죠. 소의 간이나 그 다음에 감자즙에 있었죠. 자, 그럼 정답이 눈에 보이겠네요. 정답 몇 번일까요? 자, 감자즙을 첨가한다. 이게 정답일 거고, 온도를 낮춘다든가 증류를 첨가한다든가 새로운 고무풍선을 사용한다든가 알코올 분해 요소를 첨가한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의 생간에는 카탈레이스가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14번 효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색이 바랜 청바지를 만들 때 효소가 이용된다. 우리 그 의복이나 화학 반응에도 효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네, 효소가 이용됩니다. 2번 라면과 빵은 모두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확실히 빵은 우리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효소를 사용하죠. 근데 라면은 어떻게 만드나요? 공업용으로 만들죠. 그래서 라면은 효소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DNA를 자르고 붙이는 생명공학 기술에 효소가 이용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유전자 재조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미생물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을 만든다. 역시 설명했습니다. 5번 단백질 분해 요소가 포함된 세제로 옷에 찌든 단백질대를 제거할 수 있다. 역시 단백질 분해 요소로 옷에 찌든 단백질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뭐 이외에도 의약품 만드는데도 효소가 이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화를 할 때도 효소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그림은 갈색 털을 가진 사슴에서 멜라닌이 합성되기까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멜라닌은 사슴의 털색을 갈색을 띠게 하는 색소 단백질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봅시다. 자, 여기 지금 DNA에 유전자 A가 있죠. 유전자 A가 뭐하냐? 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라 하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담고 있다고 우리 배웠나요? 그렇죠. 염기 서열로 우리가 정한다 그랬죠. 염기 서열로 정한다 그랬고, 그 염기 서열에 의해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효소니까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년기 조합을 이용해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고, 그럼 합성 효소가 만들어졌으니까 멜라닌이 합성돼서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는 겁니다. 자, 기억. 멜라닌 합성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된다. 여기 멜라닌 합성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합성되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물질 대사에는 뭐가 작용한다? 효소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효소는 멜라닌 합성 효소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데만 쓰고 다른 데 쓰이지 않아요. 니은 유전자 A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당연히 염기 서열을 통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디귿 유전자 A의 유전 정보가 달라져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사슴의 털색은 갈색을 띈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 이제 설명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흰색을 띠는 사슴들은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전자 A에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으라는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다음 설명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했는데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건 뭐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왜 3개를 쓰느냐? 그렇죠.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개다? 20개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3연기 조합을 사용하니까 우리 염기가 A, T, G, C 4종류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 해서 총 몇 개의 3연기 조합이 나올 수 있다? 64개의 3연기 조합이 나올 수 있고 RNA에는 이 64개의 3연기 조합에 의한 그 코돈이 만들어지죠. RNA에서는. 자, 그래서 3연기 조합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아미노산 종류가 20개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18번 보려면 잠깐 지워야 되겠네요. 자, 18번. 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코돈은 DNA로 옮겨진다 했는데 코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RNA에 있는 거죠. RNA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걸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번역이 일어나고 전사가 일어난다. 이거 틀렸죠. 먼저 DNA에서 RNA로 뭐가 일어나나요? 전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RNA를 아미노산으로 번역을 해야 되죠. 3번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면 단백질이 합성된다. 우리 과정 DNA에서 RNA로 가는 건 전사,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건 번역 이렇게 하는데 이 RNA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4번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5번 RNA의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그랬죠. RNA로부터 우리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번역입니다. 번역.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정리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19번. 그림은 세포 내 정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 내 정배 흐름 아까 봤죠. 여기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과정은 전사. 니은에서 이제 리은에서 RNA 여기 있는 3개씩 잘라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요 하나를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코돈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걸 번역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이제 좀 쉽게 좀 이해하겠죠. 기억은 RNA, 니은은 DNA다. 틀렸네요. 이거. 니은번. DNA에는 4개의 3연기 조합이 있다. DNA의 연기 조합은 3개가 이제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DNA에서 RNA 전사가 일어났더니 코돈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3연기 조합이 당연히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4개 있어야 되겠죠. 가와 나중에서 전사에 이용된 가닥은 아니다 했는데 전사가 일어난 가닥은 DNA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자면은 지금 여기 우라실이 보이죠? 우라실은 DNA에 어느 부분이 우라실로 가나요? 아데닌은 우라실로 가고 그 다음에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가죠?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가고 사이토신은 다시 구아닌으로 가요. 전사가 일어날 때. 자, 그러면 여기 우라실이 있으면 이쪽에 아데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 라인.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그러니까 가 나중에서 전사가 일어난 가닥은 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형성평가 문제 선생님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하면 이거 아마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라 좀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이걸 한 번 더 정리하고 의미에서 일부러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시정지 눌러놓고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